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일상들 보내고 계시나요? 이번 달도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저에게는 기억하기도 싫은 최악의 7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그때의 충격적인 상황은 아마 눈 감을 때까지 평생 가지고 갈 것 같네요. 제 나이 30살 중반이고 결혼한 지 5년차 되었습니다. 아기는 아직 없습니다. 계획을 하려 했지만 이런저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 미루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기가 없었던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 드네요. 저도 불행했지만 태어날 아이까지 있었다면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모든 불행을 떠안고 살아야 했기에 세상 밖으로 안 나온 게 천만다행이라 생각됩니다. 남편과 만나기 8년 전, 그때는 정말 저도 20대의 나이여서 그랬는지 피부도 탄력 있고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그래도 꽤 많은 남자들의 고백도 받아본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뀐 계기가 있었네요. 저는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많이 약했는데요. 필라테스를 배우고 나서 반복된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어서 강사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자들도 필라테스 배우려고 오시는 분들이 꽤 되는데요. 생각보다 꾸준하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며칠만 하시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중에 저와 인연이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된 지금의 남편은 헬스 트레이너였습니다. 아무래도 우락부락한 근육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처음 강습받으러 왔을 때 일반 사람들에 비해 다소 큰 몸집 때문에 눈에 확 들어오긴 했죠. 그런데 근육질 몸매라서 그런지 몰라도 유연성은 많이 떨어져 몸의 밸런스를 잡기 위해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둘 다 같은 계열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대화에서도 잘 맞아 연인 사이까지 발전하게 되었네요. 3년 정도 연애를 한 것 같습니다. 몇 번 다투게 된 적도 있었지만 헤어질 정도로 크게 싸운 적은 한 번도 없었네요.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남편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은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듣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따르기로 했었죠. 여보, 우리 아르바이트 같이 한번 해볼래? 운동도 되고 좋은데. 나는 해보려고 벌써 다 알아봤거든. 아르바이트? 무슨 아르바이트길래 다 알아볼 정도야? 운동도 되면 좋긴 하겠지만 본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겠지? 그건 당연하지. 새벽에 잠깐 하는 건데 2시간 정도만 해주면 된대. 어차피 아침에 조깅하러 나가잖아. 그때 맞춰서 우유 배달해주면 될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괜찮을 것 같지? 유산소 된다니까. 뭐? 우유 배달? 그거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그 많은 우유 어떻게 배달하려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잠잘 시간 부족해서 나중에 본업에도 지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부족한 거 없이 잘 살고 있잖아. 무리해서까지 할 필요 없지. 쉬엄쉬엄 해보는 거지. 일단 처음이라서 경험 삼아 100개 정도 해보기로 했어. 정 아닌 것 같으면 안 하면 되니까. 어때? 같이 해볼래? 결국 남편과 함께 우유 배달 체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3시 30분에 도착을 해서 우유 100개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이걸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말로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지만 이건 뭐 조금 갔다가 차 타고 움직여서 다음 집 가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하는데 여간 힘든 게 아니었네요. 더 큰 문제는 이게 우유만 돌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유도 저지방이 있고 고칼슘도 있고 무지방도 있고 거기에다 유산균, 딸기, 초코 등등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도 많아서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간 저희는 결국 집도 헤매고 다른 집에 다른 제품을 넣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되면서 100개를 둘이 돌리는데도 6시가 넘어서 끝이 났네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남편에게 그만하자고 말했는데 남편은 처음에는 다 그런 거라며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다고 자기는 무조건 한다고 확실한 의사를 저에게 표했습니다. 결국 남편 혼자 하게 되었지만 워낙 끈기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한두 달 하고 그만둘 줄 알았는데 1년이 되더니 우유 배달을 5년 동안 하게 되는 엄청난 끈기를 보여줬습니다. 새벽마다 우유 배달하는 게 자기에게는 너무 좋은 시간이라고 조용하고 잡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어서 너무 좋다며 항상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에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우유 배달 개수도 처음에는 100개 했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하게 하기 위해 200개 정도로 늘렸다고 하네요.
적당하게 무리 없이 하며 자기 관리하는 모습에 남편이 존경스러웠습니다. 본업인 헬스장 운영에 지장 준 적도 단 한 번 없이 잘 해오고 있었던 남편이었는데 하나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죠. 남편의 꼬리는 5년 동안 계속해서 자라서 한도 끝도 없이 길어져 결국 제 발에 밟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필라테스 학원도 요일별로 파트를 나눠 최대한 거리를 두게 한 후 가르쳐 드리지만 결국 한두 분씩 안 나오시게 되면서 운영하는 데 문제까지 생기게 되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헬스장 손님들이 많이 줄게 되면서 저희 밥벌이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 어떤 식으로든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남편이 꾸준하게 하고 있는 우유 배달 같이 좀 해볼까 해서 남편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여보, 우유 배달 아직도 사람 구하는 중이야? 우리 지금 생활이 좀 어려워졌잖아. 나도 다시 한번 해볼까? 뭐? 당신 우유 배달 한다고? 그때 겪어봤지만 쉬운 게 아닌 거 잘 알잖아. 우리 밥숟갈 뜨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괜찮으니까 당신까지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어. 고생만 한단 말이야. 우유 배달이 정말 쉬운 게 아니라니까. 비 올 때나 눈 올 때나 더울 때나 매일 나가서 해야 하는 건데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차라리 당신은 집안일에 좀 더 신경 써줘. 듣고 말리는 남편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고생하는 것 같아 약간의 두려움도 들게 되다 보니까 우유 배달해야겠다는 말이 쏙 들어가 버렸네요. 예전보다 몇 시간 일찍 일어나 출발해서 일을 하는 남편이 걱정도 되면서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에 너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고생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에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서 도와주려고 먼저 남편이 나간 후 간식도 좀 준비해서 서프라이즈로 놀래켜줘야겠다 생각해 피곤한 눈 비비며 운전대를 잡고 남편이 일하는 지역을 돌고 있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차를 끌고 갔을 텐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 결국 전화를 걸었지만 일이 바쁜 건지 몇 번을 전화해봐도 통화 연결음만 들려 답답한 마음에 우유 받는 사무실에 들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어디에서 배달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물어봤는데 사무실 직원의 말에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 일한 적 없다며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면서 바쁘니까 업무 방해하지 말라고 신경질적인 직원분의 말에 눈치를 보며 갈 곳을 잃어버린 저는 다시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 건지 결혼 후 5년을 속이며 함께 살았던 남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에 운전대를 잡으며 집에 가는 도중에도 납득할 만한 상황이 떠오르지 않아 너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속이고 있었던 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과 저와의 관계에 문제될 만한 건 없어서 더 답답하고 한숨만 나왔네요. 그동안 우유 배달하면서 받았던 돈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돈들인지 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정확한 증거를 잡아야 할 것만 같아 화가 나고 배신감에 온몸이 떨리는 걸 진정시키며 집에 들어와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렇게 새벽 6시 반이 지나갈 즈음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오늘은 정말 힘들었다며 너무 땀을 많이 흘려 바로 씻고 나온다고 웃으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그냥 조용히 바라보며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싶은 거 목 끝까지 차올랐으나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움직인다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 같지 않아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남편은 씻고 1시간 반 정도 눈 좀 붙이고 다시 일어나 헬스장으로 출발했고 저는 그동안 남편과 생활하면서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집안 어디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다 뒤져봤지만 단서가 될 만한 건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저녁이 왔고 또다시 새벽에 남편 우유 배달한다고 일어날 시간이 다가오자 몸이 먼저 반응하며 떨리기 시작했네요. 저는 자는 척하며 남편이 나가기만을 기다렸고 준비를 마친 남편은 집을 나서는 모습을 확인하고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따라붙어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최대한 멀리서 조용히 뒤따라 붙어 쫓아가고 있는데 남편 차가 멈추더니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딱히 상가나 의심될 만한 유흥 쪽은 없어서 점점 더 궁금증만 증폭이 되고 있을 시점에 남편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장 입은 남자들도 함께 오더니 서로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3명의 남자들이었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 분들이어서 미간을 찌푸리며 자세히 보니 남편과 헬스장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는 건지 의문만 쌓이고 있을 때 직원분께서 남편에게 차에서 정장 하나를 꺼내주며 언제까지 정장 셔틀 해야 하냐며 서로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건물 안에 들어가더니 정장으로 갈아입고는 우유 배달할 때의 모습이 아닌 훤칠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장을 건네준 직원분께서 남편 몸에 향수를 뿌렸고 그렇게 반대편 건물에 모두 걸어 들어가 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급하게 차에서 내려 남편과 직원들이 들어간 건물로 따라 들어갔고 지하에서는 노랫소리와 함께 웃고 떠드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밖에는 아무런 간판이 없었는데 이런 곳에 노래방이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양옆으로 룸 같은 게 펼쳐져 있었고 저를 본 한 남자는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인지 혼자 왔냐고 물어보며 제 옷차림과 얼굴을 보고는 이런 곳 함부로 들어오는 곳 아니니 다른 곳 가보라며 저를 내치려 하길래 너무 어이없고 기분이 나빠서 돈 많다고 말하면서 지갑에 5만원짜리 몇 장 들어있는 거 흔들어 보여주니 저를 보며 가짠타는 듯 비웃으며 더 거칠게 계속 밀치며 밖으로 밀어내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 소리를 치려고 하자 남편의 우렁찬 목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앞을 가로막는 직원을 뿌리치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달려갔고 유리창에 비친 룸 안에 있던 남편의 모습은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심각해 떨리는 손으로 모든 장면을 녹화하기 시작했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곰돌이 푸입니다. 가진 거라곤 우유 배달로 다져진 이 튼실한 몸뚱이뿐. 누님들께서 근육밖에 없는 귀염둥이 푸와 오늘 즐거운 추억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평생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깜찍발랄 귀염둥이 푸였습니다. 남편이 미친 건지 정신이 나간 건지 저한테도 생전 애교 한번 부려본 적 없던 남편이 중년 아줌마들 앞에서 정장 입고 저러고 있다는 거에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던 게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를 다시 붙잡은 직원이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그 직원을 밀치며 남편이 있는 룸의 문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에 올라가 춤추려고 준비하는데 저를 보더니 순간 당황했는지 흠칫 놀라며 제가 왜 여기에서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쳐다보면서 급하게 얼굴을 가리려고 하자 남편 귀때기 잡아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었죠. 우유 배달하고 들어온 남편은 항상 땀에 쩐 상태가 아닌 뽀송뽀송하게 샤워한 모습이었는데 남편 말로는 우유 배달하고 힘들어서 잠시 사우나 가서 목욕했다고 말했지만 우유 배달하고 빨래통에 넣은 옷들에서는 처음에는 땀 냄새가 나더니 언젠가부터는 땀 흘리는 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원래 땀을 잘 흘리지 않는 타입이지만 이번에 목격한 사실들로 인해 모든 게 밝혀지게 되는 순간이었네요. 당신 제정신이야? 5년을 숨기면서 이런 곳에 다녔던 거야? 우유 배달은 핑계일 뿐이었네. 변명이라도 해봐. 아니야.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우유 배달했었다고. 그런데 우유 배달하던 중 여기에서 일하시던 사장님께서 한번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의를 주셔서 돈도 꽤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와봤다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서 당신 몰래 하기는 했어. 당신도 잘 알잖아. 헬스장 돈벌이 쉽지 않은 거. 당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일은 즐겁게 놀기만 하면 쉽게 돈이 들어오잖아. 그냥 기쁨 줘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고. 나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거라고. 여기서 일하는 것도 쉽지 않아. 진상 만나면 얼마나 힘든데. 비유도 맞춰야 하고. 자기 합리화 시키려고 하지 마. 어찌됐든 당신은 결혼했고 이 사실은 나한테 숨기고 있었던 건 변함없는 사실이니까. 그리고 근육밖에 없는 귀염둥이 곰돌이 푸? 진짜 환장하겄다. 나한테는 이런 짓 한 번도 한 적 없으면서 남들한테는 간이며 쓸기며 다 빼줄 것처럼 행동하더라. 나한테도 한번 해봐. 용서해줄 테니까 나한테도 해보라고. 돈 주면 되는 거야? 그럼 당신이 쇼하는 거 볼 수 있는 거냐고. 내가 오늘 돈 팍팍 쓸 테니까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들이랑 나한테도 재롱 좀 부려보라고. 싫으면 이혼하던가. 왜 아무 말이 없어? 어떻게 지 마누라를 감쪽같이 속이고
5년 동안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진짜 끔찍하다. 다시는 얼굴 볼 생각 하지도 마. 그리고 저는 핸드폰에 녹화된 영상을 시부모님께 전송을 했고 저를 붙잡으려는 남편을 뿌리치며 차에 올라타려 하자 시아버지께 전화가 와서 남편 바꿔줬습니다. 수화기에 들려오는 목소리는 난리도 아니었네요. 남편은 다시 저를 바꿔주었고 아버님께서는 자기 아들이 한 짓들 자신을 봐서라도 한 번만 눈 감아줄 수 없겠냐는 말에 이렇게 다 알아버린 이상 이해하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다며 못난 아들 다시 데려가시라고 말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인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있어 소송할 테니 준비하라고 말한 다음 집에 와서 남편 짐들 모두 밖으로 던져버렸네요. 결국 모든 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녹화된 영상으로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살다 별일 다 겪었죠. 정말 진짜 어이없어서 지금 생각해봐도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아직 숙려 기간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남편은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지금도 집에 찾아와서 빌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집 빼고 이사해야겠네요. 2번 다시 얼굴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내린 결정 잘했다고 생각하시죠? 후회 없는 결정이었고 사랑한 만큼 받게 된 배신감은 너무나 커서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날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빨리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